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박용원 대표입니다. 오늘 드디어 국토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새로운 국토부 장관에 취임함에 따라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내년 부동산장에 일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저 또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 내년 부동산장에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전격 교체, 내년 부동산 이렇게 된다.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기존의 정치인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인데요. 경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으로서 재임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실장, 또한 건설주택포럼 회장도 역임을 했고요. 특히 2016년도부터 19년 3년 동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정치인이었던 원희룡 장관에서 부동산 전문 행정관료인 박상우 교통부 장관을 교체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체를 했을까요? 현재 부동산장의 위기론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PF 위기, 고금리, 공급 대란에 따른 집값 상승, 여러 가지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교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고금리와 PF 부실 사태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위기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 들어서 정말 신규 공급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물량은 거의 30% 이상이 줄었고요. 특히 착공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향후 2, 3년 후에는 주택 공급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대책을 우선시해서 서울의 정비사업과 수도권 신도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특히 공공임대 분양 주택 공급이 거의 제로였습니다. LH 사태로 인해서. 하지만 앞으로 이런 서민들을 위한 공공 분양 임대 활성화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보다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그럼 두 번째로 부동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을 할 건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신임 국토부 장관이 MB 시절 정부 주택토지실장을 한 3년 동안 굉장히 큰일을 했습니다. 어떤 큰일을 했느냐? 그 당시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가 폭락과 전세 대란, 하우스 푸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이슈와 위기감이 컸는데요.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한 분이 바로 신임 국토부 장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정책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 폐지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서 안정적인 전세가를 유지를 했고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강남 3구 투기과열 지구를 해제를 했고요. 취등록세 인하, 거기다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서 그 당시에도 서울권뿐만 아니고요. 수도권 지방에도 엄청난 물량의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그런 미분양이 다 팔려나가고 전셋값도 안정이 되면서 시장 또한 정상화되고 가격 또한 급락했던 가격들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올랐습니다. 그런 시장 정상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내년에 신임 국토부 장관의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펼쳐질 텐데요. 공급 활성화와 시장 정상화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공급 활성화 정책이 나올 건데요. 서울에서는 정비사업,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다. 따라서 이런 재건축과 재개발에 투자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3기 신도시의 착공에 속도를 낼 겁니다. 특히 1기 신도시의 재건축 활성화 법안 또한 통과가 됐는데 그에 따른 활성화 정책들, 특히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분양주택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 완화 또는 면제를 통해서 이런 공급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더욱더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서민의 주거 안정에 대한 정책들도 나올 건데요. 지금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려서 활성화할 정책들이 나온다. 따라서 앞으로 투자할 때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뉴홈 50만 세대의 공급 속도를 낼 겁니다. 임대차 3법 개정과 공시지가 126% 때문에 최근에 빌라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공시지가 룰 또한 개선을 해서 앞으로 안정적인 전세 시장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장 정상화를 들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도 일부 더욱더 개선할 정책들이 나올 거고요. 또한 다주택자 규제 완화, 마지막으로 아파트 시장은 올 초에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비아파트, 특히 빌라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 급감의 매매, 분양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데요. 이런 비아파트 시장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앞으로 전세 시장뿐만 아니고 매매, 분양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 또는 정상화시킬 정책들이 나온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2024년 신임 국토부 장관의 정책과 발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아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부동산 시장 전문가가 국토부 장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더욱더 빨리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또는 폐지가 될 겁니다. 따라서 내년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활성화, 거래가 잘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활기를 띨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앞으로 나올 정책들을 면밀히 파악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임 박상우 국토부 장관 취임과 맞춰서 올해보다 훨씬 더 나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보이는 한 해가 내년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을 잘 모니터링 하시고요. 각자의 포지션, 무주택자, 유주택자, 투자자 입장에서 정책들을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돈 되는 부동산 시청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